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몸에 조용히 자리 잡아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지방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평범한 저녁 시간, 60대 김 선생님은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속에서 불편함을 느끼셨고 화장실로 급히 달려가셨죠. 그런데 다음 순간 입에서 검붉은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가족들의 비명소리, 급히 울리는 119 전화벨. 김 선생님은 의식을 잃은 채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평소 건강에 큰 문제가 없었던 김 선생님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의사의 진단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간경변으로 인한 식도정맥류 파열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김 선생님이 평소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그의 간을 이렇게 망가뜨린 걸까요? 바로 지방간이었습니다. 그것도 술 때문이 아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으로 인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었죠.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위험이 자라고 있을지 모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지방간은 초기에 아무런 증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인의 지방간 유병률은 성인 4명 중 1명꼴로 매우 높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마른 체형인데도 지방간을 가진 마른 지방간 환자도 상당수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조용한 살인자에 대해 낱낱이 파헤쳐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방간이 어떻게 생기는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어떻게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이 사랑하는 밥과 탄수화물이 어떻게 지방간과 연결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 선생님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 선생님의 간이 이미 경변으로 진행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간경변이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건강한 간 조직이 딱딱한 흉터 조직으로 변해버린 상태입니다. 지방간은 처음에는 그저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입니다. 이때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요. 하지만 방치하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나빠집니다. 첫째, 간에 지방이 쌓입니다. 둘째, 염증이 생겨 간염 상태가 됩니다. 셋째, 간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 간경변으로 발전합니다. 넷째, 간이 굳으면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간이 굳어버려서 혈액이 정상적으로 흐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혈액이 다른 길을 찾아 식도 주변의 정맥으로 우회하게 되었고, 이 정맥들이 점점 부풀어 올라 마치 풍선처럼 되었죠. 그리고 어느 순간 이 풍선 같은 정맥이 터져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식도정맥류 파열입니다. 쉽게 생각해 보세요. 물이 흐르는 강의 큰 바위로 길을 막으면 물은 다른 길을 찾아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길이 약하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죠. 김 선생님의 몸에서 일어난 일이 바로 이런 현상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지방간이 있으면 다른 건강 문제도 함께 생길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김 선생님의 경우 병원에서 대장 검사를 했더니 선종이라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선종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 덩어리입니다. 아직 암은 아니지만 방치하면 암이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태죠. 의학 연구에 따르면 지방간이 있는 사람은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또한 간세포암, 유방암 같은 다른 암 발병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지방간이 있으면 몸 전체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이 염증 상태가 여러 장기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마치 한 집에 불이 나면 옆집까지 위험해지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지방간은 단순히 간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지방간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제 지방간이 왜 생기는지 알아볼까요? 오늘 저는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술을 마시지 않아도 생길 수 있는 지방간이죠.
서울에 사는 30대 박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씨는 매일 점심에 떡볶이를 먹고 저녁에는 라면이나 국수를 즐겨 먹습니다. 물론 옆에는 항상 달달한 콜라가 있죠. 그는 떡볶이, 면, 콜라 없인 못 살아 라고 말할 정도로 이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검진에서 박 씨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박 씨는 술을 거의 마시지 않는데도 말이죠. 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바로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입니다.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은 어떻게 처리될까요?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먹은 떡볶이나 라면 같은 탄수화물은 소화 과정에서 포도당으로 바뀝니다. 둘째,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쓰이지 않으면 간에서 지방산으로 전환됩니다. 셋째, 지방산은 중성지방이 되어 간에 쌓이게 됩니다. 넷째, 이렇게 간에 지방이 쌓이면 지방간이 되는 것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먹은 음식 중 남은 것들이 간에 쌓여서 기름기가 많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설거지를 안 한 프라이팬에 기름이 들러붙어 있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점은 술을 마시지 않아도 탄수화물 과잉 섭취만으로도 간이 망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즉 하얀 밀가루나 설탕이 들어간 음식이 더 문제가 됩니다. 박 씨처럼 떡볶이, 라면, 콜라 등을 즐겨 먹는 습관은 지방간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런 식습관이 비만으로 이어지고 비만은 다시 지방간을 더 악화시키는 악순환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체중을 단 5%만 줄여도 간의 지방량은 25%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만과 지방간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밥은 먹었니? 라는 말이 왜 우리 인사말이 되었을까요? 그만큼 한국 문화에서 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밥을 중심으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식문화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문화가 지방간을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밥과 같은 주식 외에도 한국 음식에는 떡, 국수, 만두, 빵 등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넘쳐납니다. 또한 길거리 음식들도 대부분 탄수화물이 주성분이죠. 떡볶이, 순대, 호떡 등 모두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입니다. 문제는 이런 음식들을 무의식적으로 먹는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에 밥 한 공기 210지를 먹으면 약 300kcal 열량과 66지의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됩니다. 점심에 자장면 한 그릇 600지은 약 640kcal, 탄수화물은 무려 100지 넘습니다. 저녁에 김밥 두 줄이 150지를 먹으면 약 460kcal, 탄수화물은 70지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루 동안 주식만 먹어도 탄수화물 섭취량이 236지 넘습니다. 거기에 간식이나 음료까지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 성인의 하루 탄수화물 권장 섭취량은 약 300지인데 이 수치를 쉽게 넘기게 됩니다. 더 큰 문제는 탄수화물에 대한 중독성입니다. 달콤한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분비됩니다.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행복감과 만족감을 줍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거나 우울할 때 단 음식이나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이 당기는 것입니다. 마치 술이나 담배처럼 탄수화물도 중독될 수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탄수화물을 줄여야지라고 생각해도 실천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이런 식습관이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내리게 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을 키워 당뇨병 위험을 높이고 결국 지방간으로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인의 식문화가 부른 건강의 비극입니다. 지금까지 지방간의 위험성과 원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들이 지방간 환자들에게 가장 먼저 권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체중 감량입니다. 살을 빼는 것이 곧 간을 살리는 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체중 감량은 지방간 치료의 핵심입니다. 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 교수는 체중을 5-10% 줄이는 것만으로도 간 건강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80kg인 사람이 4-8kg만 감량해도 지방간이 눈에 띄게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체중을 줄이기 위해 어떤 식사법이 좋을까요? 지방간 치료에 효과적인 식이요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분과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세요. 흰쌀밥, 흰빵, 과자, 케이크, 사탕, 탄산음료 등 당분이 많거나 정제된 탄수화물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 현미, 통밀 등 정제되지 않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둘째,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하세요. 닭가슴살, 생선, 두부,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 식품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근육량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합니다. 셋째, 건강한 지방을 선택하세요. 올리브 오일, 견과류, 아보카도 같은 건강한 지방은 오히려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튀김이나 과자에 들어있는 트랜스 지방은 피해야 합니다. 넷째,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포만감을 주고 소화를 돕습니다. 다만 과일은 당분이 있으므로 하루 1-2회 정도로 적절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식이요법과 더불어 꾸준한 운동도 매우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150분, 즉 하루 30분씩 5일 정도는 중간 강도의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아보세요. 특히 근력 운동은 지방간 개선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량이 늘면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인슐린 감수성이 높아져 혈당 조절에도 좋기 때문입니다. 지방간 관리를 위한 실천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방간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덜 먹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을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절대 거르지 마세요. 아침을 거르면 점심이나 저녁에 과식하게 되고 이는 혈당 급등으로 이어집니다. 간단하게라도 아침을 먹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아침 식사에 좋은 예를 들자면 삶은 달걀 1개와 통밀빵 1조각, 그리고 채소 샐러드가 있습니다. 이렇게 단백질, 복합 탄수화물, 그리고 채소를 함께 먹으면 포만감도 오래가고 혈당 조절에도 좋습니다. 음식을 천천히 씹어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빨리 먹으면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씹는다고 생각하며 천천히 식사하세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도 간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8잔 이상의 물을 마시면 간의 해독 작용을 돕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면 식욕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식사 후 바로 눕지 마세요. 식후 30분 정도는 가볍게 걷거나 집안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혈당 상승도 완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식습관만큼 중요한 것이 생활 습관입니다. 지방간 개선을 위한 생활 습관 변화도 알아보겠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간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식욕 조절 호르몬이 불균형해져 더 많이 먹게 되고 이는 지방간을 악화시킵니다. 매일 밤 7시간 이상의 규칙적인 수면을 취하도록 노력하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지방을 복부에 축적시키고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명상, 심호흡, 가벼운 산책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세요. 알코올은 지방간을 악화시키는 주범입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있다면 더욱더 알코올을 피해야 합니다. 간에 좋은 술은 없습니다. 모든 알코올은 간에 부담을 줍니다. 지방간, 어떻게 진단할까요? 지방간을 조기에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기 지방간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이 필수적입니다. 지방간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검사는 혈액 검사입니다. 간 기능을 보여주는 AST, ALT라는 수치가 상승하면 간에 염증이 있다는 신호입니다. 하지만 초기 지방간은
이 수치가 정상일 수도 있어 혈액 검사만으로는 완전한 진단이 어렵습니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진단 방법은 복부 초음파입니다. 간에 지방이 쌓이면 초음파 영상에서 밝게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검사는 통증이 없고 간단하게 받을 수 있어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좀 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복부 CT나 MRI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검사들은 초음파보다 더 정확하게 간의 지방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확실한 진단 방법은 간 생검이지만 이는 침습적인 방법이라 일반적으로는 다른 검사로 진단이 어려울 때만 시행합니다. 여러분, 40대 이상이라면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통해 간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만이 있거나 가족 중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방간에 대한 몇 가지 오해를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째, 술을 마시지 않으면 지방간이 생기지 않는다는 오해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아도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비만으로 인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마른 사람은 지방간이 없다는 오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마른 체형이라도 내장 지방이 많으면 지방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를 마른 지방간이라고 하며 특히 한국인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셋째, 지방간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오해입니다. 현재까지 지방간만을 위한 특별한 치료약은 없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은 생활습관 개선, 즉 식이요법과 운동입니다. 금까지 지방간이라는 조용한 적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김 선생님처럼 지방간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충분히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간에 지방이 쌓인 상태에서 시작하지만 방치하면 간염, 간경변으로 발전하여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장암, 간세포암 등 다른 질환의 위험도 높입니다. 지방간의 주요 원인은 탄수화물 과잉 섭취와 비만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인의 밥 중심 식단, 떡볶이, 라면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 습관이 지방간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지방간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회복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체중 감량, 식이 조절, 꾸준한 운동은 지방간 치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흰 쌀밥 대신 현미밥을 먹거나 밥의 양을 조금 줄여보는 것은 어떨까요? 식사 후에는 30분만이라도 가볍게 걸어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여러분의 간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늘부터 여러분의 간 건강을 위한 여정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1년에 한 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셔서 간 상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지방간은 조용히 당신의 간을 잠식하고 어느 날 갑자기 생명을 위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작은 변화가 그 위험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